어제 저녁에 현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좋을 것인가 하는 지혜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실에서 큰 나무는 좋은 제목이 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무르기 때문에. 좋은 제목이 되려고 해도 좋은 곳에 쓰여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성질이 너무 무르기 때문이다. 내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 네가 한번 바람이 부는 곳에 서 있는 나무와 온실 속에서 길러진 나무를 펴다가 그 내용을 관찰해 보라. 그러면 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는 그 속이 잘 여물어 있지만은 온실에서 큰 나무는 같은 품종이라도 같은 하나의 열매에서 같은 한 나무에서 난 같은 열매에서 난 품종이라도 그 내용이 묻어 있을 것이다. 네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네가 네 성공을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고생이다. 나약함,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 네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 못 되며 네 부모에게도 그 부모의 기대를 이루어주는데도 항상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식을 어린 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걱정을 하고 말릴 것이다. 내가 하나의 숙제를 줄 것이니까 네가 너희 집에 가서 네 가족들과 상의해 본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듣고 또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매우 소중하게 판단하고 그 경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련을 모르고 네가 가난한 집에서 시련을 모르고 컸으니 네 마음은 세상이 훤하지만은 네가 그 세상에 가서 무엇을 과연 해낼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너로 진정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기는 너무 힘들 것이다. 같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성공을 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허약하면 아무리 일을 하고자 해도 그 일의 양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게도 된다는 뜻을 이 자리에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자기의 정신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을 피하겠다 하면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약하게 보존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넌 이제 좋은 공부를 하고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 네게 강한 의식만 뒤따라준다면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부모에게 가서 나 한 3개월 동안만 집을 떠나서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철이 없어서 부모님이
애써 벌이서 차려주는 상만, 밥상만, 밥만 받아 먹지. 사실지 부모님의 은혜, 보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3개월 동안 나가서,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매우 감격하고, 매우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러하고 승낙을 하면 집을 나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럼 집이 있어도 좋다 했습니다. 집이 있었어도 그 일을 하는데 부모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냐? 집에 있어야 된다. 가난한 집에 있어야 한다고 붙잡는다면 그 부모 밑에 있어서는 그 부모와 함께 결국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그 나약함을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 이해가 조금 갑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서 너희 부모가 붙잡거다 나와서 한 3개월 동안 나와서 노가다도 해보고 시험 배달도 해보고 뭐 할 게 없으면 우리 집에는 떼밀어 온 사람이 어떠면 한다. 그러다가 떼밀어 드립니다 하고 서붙이 나왔다가 누가 밀어달라면 밀어주어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 업소를 해보니까 근데 떼밀어 주시오 하고 나가시만 해달라 하는 사람 보면 보통 이 건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자기 손으로 다 씻는데,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이 허약한 사람들은 항상 남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한번 때를 밀어주고 그 조사를 해봐라. 그들은 많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부자가 뭐라고 너한테 떼밀어달라 하나.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네가 배우는 것이다. 네가 세상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의식이 허약하고 낭비되기 심하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아니하려 하니까 항상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고, 부자는 의식이 강하고 어려운 일을 항상 부딪히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게 차이요. 어려운 일을 하려면 어려운 일은 없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 하는 자는 어려운 것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요. 이게 바로 문제와 답이야. 항상 문제는 답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보고 왜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신용을 어떻게 하면 신용을 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부족함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살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어떻게 살면 결국 가정을 망치고 가족들과 불화가 많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희는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는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가? 구도자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남을 가르치는 게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라는 것은 바로 스승이에요. 남의 스승이 되는 것이요. 좋은 가르침을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돈 그거 주는 거, 동양어로 되어 있는 거, 이 구도자 아닙니다. 하도 원덕이 보고 탁발을 한 번씩 내보내는 거는 이 세상도 배우고 돈도 얻었다가 여기 가서 배고픈 것도 미내라. 이래서 탁발을 내는 거지. 탁발은 이제 구도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구도자라는 것은 남을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좋은 삶을 찾아 전해주고, 이게 구도자예요. 말 그대로 남을 구하는 게 구도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뜻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구도자예요. 최고의 구도자는 너한테 가서 돈 10원 준 사람 없어요. 석가모니가 어디 돈 너한테 불쌍한 사람들 거지한테 가서 돈 갖다 줬어요. 예수가 거지 찾아다니면서 돈 갖다 줬어요. 소크라테스가 거지 찾아가서 돈 갖다 줬어. 노자가 어디 문둥병 환자 간호해 줬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최고의 구도자라는 것은 바로
사람 뜻속에 있는 행복의 길을 찾아서 주고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한이 없는 삶을 스스로 가짐으로 해서 좋은 그들의 결과를 찾아주는 이게 꾸루자예요. 나는 우리 사회를 항상 볼 때마다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그것을 전부 숨겨두고 어두운 데서 대답을 찾으려 해요. 맨날 내요. 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풀려고 하니까 그 해답을 찾을 때가 없을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지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리고 진정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식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항상 상담할 때마다 나는 오늘의 사회의 풍토를 보고 매우 절망하고 그 대답에 그러한 질문의 대답을 할 때 괴로워했습니다. 왜 내가 그러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겠습니까? 그럼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이 교육은 인간의 정신을 상당히 개부시키고 있어요. 의식을 허약하게 만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문제가 각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그 교육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50년, 70년, 100년 전에는 한국 사람에게 그리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960년대까지도 한국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진정한 스승이었고 인간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 인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교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 시대에서 내가 교육불가론을 끄집어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대답은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물을 가만히 두면은 썩습니다. 거기 아무리 약을 넣어도 그 물은 안 좋아요. 그러다가 그 부패 방지제를 넣어도 그 물은 아무리 그 방지제를 넣고 거기에 어떤 자석 거석을 갖다 넣어도 물 속에 넣어도 그 물은 싱싱하지를 못해요. 흐르는 물은 깨끗합니다. 오염된 물도 흐르면 깨끗해져요.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하나의 사실에 대한 관찰과 그 사실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같이 전해야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는데 오늘날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더욱 한국의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문제와 해답으로 되어 놨고 거기에 대한 서론만 있지 그 서론에 대한 본론과 결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지 않는 자가 어떤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이론만으로 배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신을 매우 퇴보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신이 그 몸을 움직이게 돼요. 결국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정신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정신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육은 실제적으로 의학과 수학을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기술은 내가 정확하게 서적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상을 보겠다면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 문제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신이 하나의 모든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상품을 만들더라도 그 상품에 정신이 좋은 자가 만든 건강한 자가 만든 물건과 정신이 허약한 자가 만든 물건의 차이점이 있다. 이걸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쉽게 우리가 하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외국 같은 데는 서라부집 하나를 지으면 50년이고 수명을 이렇게 봅니다. 한국 같은 데는 아파트 하나 지으면 수명을 한 20년 정도 보면은 잘 봐요. 그 50년 보면 그건 좀 위험해요. 그런데 실제 영국 사람들이 인도 같은 데 들어와서 지어놓은 그 건물 같은 데 100년이 지어도 한번도 끄떡없어요. 100년이 지내고 150년이 지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데 끄떡없어. 그거 뭐 무너져서 죽었다는 이런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밝은 정신, 강한 힘이 있는 정신과 지혜로운 정신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련과 부딪혀야 한다. 그렇게 내가 억지로 고생을 해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젊었을 때 고생하는 세상과 부딪혀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활에서 필요한 건 삶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남과 원수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부정함이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남들에게 너무 인색하지 않은 내 자신을, 풍족한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가르침이에요. 이걸 이게 바로 내 생활을 통해서 남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실정은 어떤가? 왜 어느 날 한국의 사람들이 의식이 이토록 허약하고 어두운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국의 교육은 엉망이에요. 이는 이건 교육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위정자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말살하고 있어요. 의식을 죽이고 해치고 있다는 것이요. 의식이 어두우면은 내 의식이 망해비면 옳고 그런 걸 잊어버려. 그렇게 도둑놈을 봐도 거기에 어떤 도둑놈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국가를 약탈하고 국가를 갖다가 도둑질을 하고 민족의 장래를 약탈하고 도둑질을 한 그런 사람을 봐도 정오를 안 하는 게 미워하지 않는 것이요. 의식을 망치면 그래. 내가 의식이 허약하면은 그 미운 게 없어. 전부 다 가면 그런갑다 하고 무엇을 보면 의식이 허약한 자는 하나의 현실을 봐도 그런 것이 보이거든. 그 감정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 것이 보여. 감정이 안 일어나. 그래서 의식을 망쳤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입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는가? 그건 학력제한제예요. 학력제한제. 그들이 존재하는 한 이 학력제한제는 철폐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세상이 망해 철폐가 되지. 그러면 왜 학력제한제는 무엇이냐? 어디에서 사람을 딱 뽑는데 고등학교처럼 이상, 배들 이상 이렇게 감고 탁 나가요. 큰 회사 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일은 똑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전기창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 대학 나온 사람이 그랑크 사고도 조립하고 뭐 브라보 같은 거 이거 뭐 바깥 끼는데 무슨 대학 나오고 공학교 나오는 이 기술의 차이 별로 없어요. 단 하나 이해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 계통에서 의식이 밝은 사람이 3개월이면 충분하게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는 통달할 수가 있는 게야. 거기에 대해서 관심만 갖는다면 브라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찐바가 오더라 그 내용을 갖다 좋은 스승만 있으면 대변 터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학 나온 사람은 들어가자 성진이 그냥 1년에 그만 한 계단씩 올라간다. 이건 예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한테 그런 일이 있느냐 추궁한다면 이것만은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이것은 예로 드는 것이다. 1년에 한 계단씩 올라간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2년에 한 계단씩 올라간다. 그럼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아무리 기술이 거꾸로 뛰어나도 6년에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는 딱 뜨고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대학을 나와야 성공을 하는 게 제일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뭐이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정년기가 돼서 중신해배가 딱 와서 결혼을 시키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이름 묻습니다. 뭐 서울대학 나왔다 이러면 서울대학 나왔다 이러면 막 그 참 좋은 사람이고 그 뭐 동아대학 나왔다 이러면 그 뭐 시시한 대학 나왔다 이러되고 저 뭐 어디 공견 나왔다 이러되면 그거는 뭐 영 그 머리도 안 좋고 장래성이 없는 사람으로 딱히 또 판정을 딱 해비리.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원 제일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 학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말로 4살부터 학원에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번 뭐 과학시험에 13살짜리 알로 시험증 한국이 1등을 했다 소리 듣고 막 신문에 보고 기가 차서 하늘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 웃어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3살 먹는 게 무슨 이론에 이해 능력이 있어서 과학 1등을 할게요. 그것은 1등은 그렇게네. 그게 세계에서 1등 했다면 그게 바로 그게예요. 일본은 등수도 안 들어. 일본은 등수도 그거 안 나와 있었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입니다. 어른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놈은 어른도 정신이 어두워서 이해를 못해서 암기 능력 맨날 가서 뭐 삼삼원구 뭐 속셈이고 뭐 이런 거 맨날 하거든. 발이 어디에 있고 그렇게 가들을 갖다가 4살 먹는 애들을 앉혀놓고 계속 그렇게 정신에다 문제를 이어놨으니까 그 문제 내놓는 데는 문제 맨다는 내는 데는 세계 제1위야. 이번 과학시험에서 분명히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은 사람이 있으면 한국 어린이들이 세계 과학 기억 테스트에서 6등을 했다. 이거 매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한자가 보면 그건 대단한 일이지만 대단히 국가의 장래가 밝다고 보지만 아는 자가 보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이거 어렸을 때 뛰어다니면서 길가에서 공도 차고 뛰어서 놀고 뛰어다녀야 할 아들을 교실에 오게 해서 앉혀놓고 차에다 실어다 앉혀놓고 계속 머리에다 문제만 만들어 넣었으니 얘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22이 대학을 딱 졸업했을 때 서양 사람들의 중학교 졸업한 것보다 의식이 낮아요. 의식 수준이 낮습니다. 암기 능력만 대단할 뿐이지 의식 수준이 낮아요.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한국 사람이 외국 대학에 가서 수석을 했다면 그는 암기로서 1등을 한 것이지 이해 능력으로 1등한 게 아니에요. 그 의식적 차원에서 1등한 게 아니고 암기 능력이 1등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암기 능력이 잘 되는가? 이건 내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어떤 상태에서 암기 능력이 잘 되는가? 의식이 나쁘면 나쁠수록 암기 잘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의식이 나쁘면 암기를 잘하고
의식이 좋으면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꼭 저 먹고 암기를 많이 알아야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 될 때 그 성적 순위가 몇 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오늘의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온 그래도 기초 이론을 과학에 대한 어떤 물질의 변화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웠다는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전부 그는 개발해냈어. 바로 의식이 좋기 때문이요. 의식은 이러한 문제를 많이 아는 쪽에서 의식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의식의 건강 자체에서 의식이 건강하면은 좋은 지혜가 항상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식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식 덕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식을 기마포기에 넣고 키우지 말라. 그리고 어렸을 때 뭐 학원에 보내서 1등 시킬라 그 생각하지 말아요. 건강하게 키우십시오.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육체를 통해서 정신을 기르고 정신을 통해서 육체를 기르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실과 바늘이요. 육체와 정신은 실과 바늘과 같은 사이다. 딱 같이 따르게 인다는 것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정신이 건강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이 허약한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내가 현번에 때 했던 이야기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나에게 와서 말만 들어서 그것을 안개한다 하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네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크게 빛을 낼 수 있지만 내 말이나 들어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가서 좌석에 앉아서 자담을 하면서 해서 남을 이기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네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먼저 얻어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가 없는 자는 자신의 삶 하나를 지키는 데도 매우 힘이 드니까 첫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에게 인색하고 그리고 낭비백이 심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을 어렵게 살아야 되지만 건강하면 항상 남에게는 따뜻하고 자식에게는 인색하고 그리고 항상 거짓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큰 재앙이 없이 항상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얻어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같은 씨앗을 땅 위에 심어놓고 하나는 가꾸고 하나는 가꾸지 않고 한번 거기에서 열매를 얻어보라. 그러면 하나의 작물의 재배법을 얻고 가꾼 나무에서 얻는 열매와 자연적으로 그냥 가꾸지 않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의 차이점이 발견될 것이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해 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신이 좋아져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결국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야 너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네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이 20이 넘었으니까 열심히 노력한다면 40대 초반에 가서 이제 20대니까 30대 들었으니까 40대 초반에는 이 나라에서 매우 뛰어난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도 될 수가 있다. 네가 성공하고 성공하는 안 하는 것은 네 결심에 네에게 달려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떤 말로 네에게 어드바이스 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뜻을 보고 그 뜻을 네게 알려줄 뿐이다. 절대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시시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네가 시시하게 나의 이야기를 시시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네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이야기를 소중하게 말을 소중하게 네가 듣는다면
네게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어떤 현상도 뜻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뜻을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진리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는 정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항상 작은 실수를 했을 때는 음악에 꾸짖고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덮어비리. 이미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자신이 이미 반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요.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할 때,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누구나 눈을 뜬 자도 깨달은 자도 이렇게 말했다. 눈을 뜬 자가 길을 가다가도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비는 일을 자주 보았다고 했다. 하물며 네가 어린 네가 실수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실수를 네가 함으로 해서 다음에는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 다음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라고 좋게 이야기해주면 그는 그 일을 영원히 잊지 않고 조심해서 훌륭한 자기의 삶을 남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잘못을 했을 때는 음악에 꾸짖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잘못이라는 것이 매우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작은 것을 꾸짖어 줄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안 된다 이걸 알거든요. 이미 크게 잘못했을 때는 자기가 알아요. 어디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네 어제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내가 크게 잘못했을 때 뭐로 답변을 해야 되냐. 그 대답 만드는데 이미 고심했고 그렇잖아요. 또 항상 그 잘못을 가지기 때문에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은 가책을 받게 돼요. 의식이 괜찮으면 가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큰 잘못이 있을 때는 작게 꾸짖고 작은 잘못이 있을 때는 크게 꾸짖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를 키울 때는 그냥 열심히 뛰다니면서 놀도록 하고 그러고 절대적 돈을 줄 때는 심부름을 하나씩 해서 절대적 어린 애라도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요. 네가 내 일을 해줄 때 딱 줘요. 정당한 그렇게 일을 시키고 네 이어가서 저 아들 대살 먹는 애들 그 사람 야야 네 하이따이 하나 지어가서 전파가 사온나 그 대신 내가 돈 준다. 근데 이 얘가 하는 말이 커가면서는 돈이 필요하면 엄마 내 심부름 시키라 이러거든. 그게 앞서가는 게예요. 심부름 시키라. 당연하게 부모 자식 간에 함부로 돈을 주면 안 되는 게예요. 당연하게 엄마 내 심부름 시킬 거 없나 이렇게 묻는다면 돈이 필요하고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키워놓으면 절대 밖에 나가면 굶지 않아요. 무엇이 할 게 없는 거 찾아보거든. 그리고 빨리 마음에 닿는다면 자기 해야 할 일을 빨리 찾게 된다는 것이요. 그걸 지몇복에 감싸서 모든 것을 대신 온실 역할을 해준다면 그는 아무것도 세상에 바람이 부는 데 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혼자 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캄캄할 뿐이에요. 그럴 때는 거짓을 하게 되고 낭비백이 심하고 결국 인색한 자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변한다. 그대로 멀쩡하고 간판만 좋지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은 유의해서 여러분의 생활의 지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는 상관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자제분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걸 한번 듣고 와보시오. 듣고 와서 보니까 머리에 이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면은 머리에 열이 차도 그 뇌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이런 게 약합니다. 암기력이나 이런 게 퇴보되어 버려요. 그리고 의식이 약해져 버리거든. 그리고 의식이 어두우면 암기력이 발달하지만 의식이 약한 거하고 어두운 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뇌 자체에 이상이 있을 때
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네가 영향을 받다 그런 현상이 네 자체에 이상이 있을 때 그때도 방질의 기억력이 퇴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이럴 때는 먼저 원인 규명을 해서 그 신체적인 그 병을 치료하도록 해주는 게 그 공부를 잘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정신이 일찍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뒤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자식을 기를 때는 하나의 항상 부모의 입장에 서지 말고 선생의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이 돼서 그 자식을 가르쳐야 훌륭한 자식이 그 부모 밑에서 나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 자식을 정으로 감싸고 온실 역할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쓸모없는 자식으로 키우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나 뭐 아는 것도 듣고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돼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대학 시간을 통하지 않아야 하면 알 길이 없어요. 의식은 몸을 단련시켜주고 몸은 의식을 단련시킨 기구이다. 이는 필연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정신은 좋아지고 또 하나의 우리는 정신 운동을 통해서 몸이 좋아집니다. 정신이 좋은 사람은 항상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그 좋은 삶의 근본이 일 속에 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거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이것을 안다면 누구든지 세계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바에 도전했을 때 실패하는 확률은 극히 드물 것이다. 한 2주 동안 내가 안 나왔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해.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인식들을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능적인 면에서 기능공 세계 기능공 대회 같은 데 나가서 항상 1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세계 기능공 대회에서 1등은 했지만 한국 상품이 세계에서 1등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모방 기술을 따라서 하는 기술은 1등이야. 그것은 훈련만으로 가능해요. 훈련만으로 가능해요. 창조력이 아니고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그렇지. 그 기술 숙달이야.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모방하는 거는 돼요. 그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대에서 1등을 했다. 한국에서 그 방면에서 최고의 좋은 제품을 낸다 떠서는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건 별 그렇게 큰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의 인간들이 결국 주기적으로 하는 올림픽 같은 행사에 불과하지. 그 기능에서는 하나의 그 양복 기술, 재단사 기술을 할 때는 누가 짧은 시간에 가장 멋있는 모양을 떠냈는가? 여기 1등의 것이 아니겠어? 그럼 기술을 해봤자 기술도 별게 아닌데 양복 기술 제1등, 이용 부분에서 1등, 그런 거 1등 했는데, 그래. 그 유튜브 봤지. 외국 같은 데서는, 외국 사람들은 일본 같은 데 가면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 양복 그 기능공대에 나간다고 맨날 연습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나가라면 가서 하고 이러지. 1등 그 대단히 생각 안 해. 그리고 그 기능공대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기능이 1등 한 게 아니고, 양복 기술에서 1등, 재봉 부분에 있어서 이발 부분에 1등, 이런 게 많이 오는데, 글쎄, 그거 나가서는 빠른 시간에 그렇게 했을 줄은 모르지만도, 그 사람들이 꼭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방면에 통달해서 1등 했다,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은, 기능과 창조 하나의 진정 좋은 기술을 창조와 그 기능이 같이 갖춰줘야 그것이 진정 좋은 길인데
그 한쪽은 발달하고 한쪽은 발달이 안 되시면 그건 기형이지. 기형이야. 그러니까 기형을 가지고는 내가 뭐 한쪽 손발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덮고 있으면은 성한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게 그 수발해줘야 된다면, 내일 하고 수발해야 된다면 항상 그러지. 내가 혼자서 뛸 때보다 또 그런 사람 하나 키고 뛰면은 그 무게 때문에 1등하기 힘들지. 부담을 많이 갖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알고 사람들을 대화를 할 때 맥힘이 없는 게, 그럼 기능 부분의 1등입니까? 창조 부분의 1등입니까? 그 창조 부분의 1등이라면 창조 부분의 그 어떤 내용이 1등을 했는 그걸 알아야 돼. 뭐 여기에서 박사 이라면 대단한 종 알거든. 박사 이라면 대단한 종 알아야 돼. 그 박사가 대단한 게 아니야.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만드느냐? 현미경을 가지고 다리에 뭐지 하나 배터리아가 하나 붙었는데 그걸 갖다 하나 글자지만 있어갖고 쓰면 돼. 서론, 그냥 본론 이래놓고 무슨 파리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뒷다리에 이런 것이 붙어 있었다. 이것은 이런 작용을 했다. 거기에는 무슨 그저 간단히 했다. 무슨 균이 있었다. 그 균은 무슨 바이러스, 그래 진짜 병원체를 여러 개 쳐서 무슨 바이러스가 있고 여기에서 질병을 전한다. 이런 병원. 그게 막간 틀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박사야. 감이 똑똑. 근데 요새 박사는 요새 박사는 그 정도 박사도 아니야. 한국 박사는 또 그 정도 박사도 아닙니다. 한국 박사는 그 정도 박사가 아니야. 이 그럼 한국 박사는 또 어떤 박사냐?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가 된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나온 박사가 되는 거야. 그럼 코스를 나왔는데 박사 된 사람들 물어봤지. 니 무엇을 연구를 해서 도대체 박사가 됐노? 아니면 박사 코스를 나왔다 이게. 그 코스가 어떻더노? 뭐 일주일에 2시간씩 막 옥대이고 교수하고 같이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러고 막 한 2년 동안 계속 돈을 요리내고 돼 있더니 교수가 이 논문을 갖다 좀 도와주고 해서 교수가 이제 또 쓸 때 논문을 도와주는 거야. 교수한테 돈을 좀 갖다 줬겠지. 갖다 줬대. 요리 도와주는 거. 그게 그래서 그 학교 박사과정심사위원회에서 그만 통과를 해서 박사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도대체 어떻게 박사가 됐냐면 지도 와 박사가 됐는지 모르고 뭐 때문에 박사가 됐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제일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 박사가 외국 같은 박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대단한 게 아닌데 한국에서 유독 한국에서는 박사가 그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거든.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는 놈들이 사기나 치는 놈들이 사기꾼 비슷한 것들이 외국에 간다 이라 중국으로 간다 이래 뭐하러 가노 이랬거든. 올해는 간다 했어. 뭐하러 가노 이랬대. 요번에 박사학위를 하나 따로 간다네. 야이마 니가 막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무슨 박사학위를 따로 예치하라 이렇게. 그래 돈을 300만 원만 주면은 그 대학에 와서 일주일 동안 구경하고 돌아갈 때 박사학위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일주일 첫째 언어가 안 통하는데 무슨 중국 공부를 할게요. 무슨 아무리 천재지만 자기가 모르는 거야. 언어 그거는 실제는 천재라도 모르는 게거든. 그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배우냐 이야. 또 어떻게 배워서 한 분야의 전통에서 박사가 되느냐 이야. 그렇게 하는 말이 박사를 사용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돌팔이 의사가 그냥 의대를 나와서 이 병원에 무슨 병원이다 그렇게 벌이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박사 학위를 갖다 한 300만 원 주고 사다 끌어놨대. 그만 2달도 안 돼서 싹 그냥 배비고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모르면은 결국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교육이나 이 사회의 제도가 참 모순점이 많고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쏟는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도전하라.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고 모든 문제는 스스로 풀 수가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시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단 부끄러운 일은 내가 남을 속인 것과 내가 아낄 줄 모르고 물질을 함부로 쓰는 낭비벽이나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기 싫어해서, 결국, 핑계나 대는 이런 자신의 비굴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거짓된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세상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제작할 줄 모르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라. 그 외에는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신문을 보았을 때 그 신문만 보고 그럴 게 아니고 그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서 그것이 진정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남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을 받아야 찌를 받아야 할 일인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이래도 그가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그 말을 조금 늦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혜 하나 가르쳐줬죠. 오늘 작은 잘못을 자식이 하거든 크게 꾸짖고, 큰 잘못을 할 때는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큰 잘못을 해서 크게 꾸짖는가 병이 되는가, 그냥 폐인이 돼버려. 그냥 꺾여버려. 기가 꺾이고 막 세상에서 그새끼인데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이미 크게 꾸짖었어. 그리고 큰 잘못을 하거든 꾸짖지 말라. 그래서 꾸짖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위안이, 안심을 시켜주라는 게, 누구나 그러한 잘못은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이 잘못을 네가 다시 건강한 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네가 실패했던 모든 신용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 엄마에게 있었던 것도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먼저 오늘 이 이야기들과 연계된 거, 미국에서 어느 가족이 그 휴양지에 갔다가 그 휴가 기간이 남았는데도 부랴부랴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서 떠나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이상스럽게 여기서, 왜 당신들은 아직도 휴가 기간이 남았는데 이 먼 데까지 왔다가 휴가 기간을 앞당겨서 돌아가느냐 물었을 때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내일부터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 아들도 거기 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신문 배달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취소하고, 가족 휴가를 취소하고 일찍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식을 키우는 도리예요. 바로 그게요. 부모가 자식이 이러한 사회를 배우는데 도우는 것이에요. 교육은 책을 읽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에요. 그 학교의 선생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가르침은 바로 자연에 있어요. 왜 이 좋은 가르침을 놔놓고 의식이 좋지 않는, 결국 학실이야. 내가 교수들이 뭘 알고 가르치면 모르고 가르치면 내가 그건 학교에 안 가봐니까 모르겠고, 내가 하는 말이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아까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대부분 부끄러운게 사는 사람들이 인색하고 낭비배기 심하고 거짓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뭘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사는 방법 속에서는 항상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야기 중에서 의심나는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계속해요. 과학자들이 아까 리스님을 발견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혼이 성숙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머리를 이 두뇌를 많이 쓰면은, 그 두뇌를 쓴 사람은 이 몸을 같이 쓰거든. 근데 두뇌를 나쁜 쪽으로 쓰면은 나빠지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두뇌를 나쁜 쪽에 쓰는 사람은 두뇌를 몸을 안 써.
생각해. 두뇌를 나쁜 줄 사기치는데 몸을 쓰냐? 입만 가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 사기치는데 몸까지 쓰는 사람 있나? 어? 그러니까 그게 너희들이 두뇌를 나쁘게 쓰는 사람은 사실이 그냥 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두뇌를 거짓을 잘 입는 사람들이 두뇌를 나쁜 쪽으로 쓰지. 거짓. 그러니까 세상에 진실과 거짓이 있거든. 그러니까 두뇌를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 쉽게 말해서 실과 바늘 아니에요. 결국 그걸 갖다가 잘못된 데다가 자꾸 끼니까 바늘을 끼니까 실이 엉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일이요. 쉽게 말해서 적당한 일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정신을 육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건 확실히 느껴야 됩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 존재했던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이 몸을 안 쓰면 정신이 움직이지 않아요. 정신의 운동이 작아지거든. 몸을 많이 안 쓰는 사람,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정신 운동이 부족해져요. 정신 운동이 부족하거든. 정신 운동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 하지.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을 찾아서 하라. 일에 도전하라. 그리고 항상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자기를 구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이제 먼저 근면, 검소, 정직 이런 데 살아가라는 건 먼저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한 계단 올라갔어. 여러분 근면, 검소, 정직을 알면 일을 열심히 잘해야 되지. 그지? 일을 자꾸 찾아야 되지. 일이 없다면은 근면, 검소, 정직이 실천에 안 옮겨지거든. 일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니까. 정신에서 모든 병, 그 의식의 약화로 인해서 기간에 많은 병이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은 항상 의식을 좋게 한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항상 신경을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뭐 생각 이건 많이 해봤자 하나도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내 정도를 보고 이 먹고 한다는 게 웃기네 이러지. 그게 내가 하는 말이 너 가만히 앉아. 너 하는 게 머리 상하던가 그럼 신장병이 더 상하겠나. 그리고 앉아있지 의식이 나빠지면 결국 신장병 아니면 상기병이 더 없겠나. 뭐 두 가지. 그건 두 가지 다 병이 없고 건강했다 이러면 그건 그래도 전체의 의식이 좋아가지고 위에서 가르쳐주면 나쁜 님 가르쳐주게 하면 너나 해라. 내가 그만 저기 가서 맛있는 게나 먹는다 해갖고 항상 이쪽에 식당방 같은데 원주실에 와서 막 들어온 게 들어온 거 없네. 그러면 깎아 먹고 밖에 TV에서 막은 공기는 씌고 자탕짓이나 하니까 그래도 그 앉아있는 것보다 그게 남는 기라. 그렇게 그건 그런 병은 안 걸리는 게. 이 세상은 뜻에 의해서 존재하지 어디 누구 말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의식이 나빠지면 온갖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난 시간이나 이런 데 생각해놨던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그러고 제가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중생세계에서 보면 정 때문에 실수를 한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그러한 믿음이 잘못돼서 나중에 또 배반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제가 옛날 한 번쯤 찾아왔던 중의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나오니까 여자가 여기 나왔는데 그래 그 중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원래 나갔느냐? 이제 소연 스님을 만나가 이 한번 왔더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도 여기 나오겠다 이제 좀 왔는데 막 정신이 그때 좀 상당히 방황할 때 왔는데 중이 있더라네. 그 깨달은 자가 있고 열애가 있대 해서 간다 이렇게. 열애 좋아하네. 가서 내가 하나 문제를 줄게 물어보고 온나 이래. 그래서 와서 이제 자기 또는 상당히 문제를 하나 딱 모르는 문제를 하나 가왔더만. 법회가 끝나고 나서 앉았어. 오늘 어떤 스님이 가서 물어보러 오라는데 좀 대답해 주이소 이래. 뭐이고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자네모가 무엇이고 이래 묻더라네. 그 혈압을 가오라 그래. 무슨
니 참말로 물어도 이만 좀 그렇다 저 애랑을 물어라 와서 지옥을 묻네 이렇게 그게 뭐가 쉽습니까 이래 니가 지금 말했잖아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먹고 이러지 않았느냐 이래서 그랬습니다 이래 그래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잣나무지 뜰 앞에 있는 잣나무지만 니가 문제하고 답하고 두 개는 다 나가서 막 물었는데 무슨 내가 그게 매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지금 뜰 앞에 있는 잣나무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그러니까 다시 그 지금 이거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알아서 또 물어라 또 내가 가르쳐줄게 이랬거든 그래서 다 가서 그랬네 다 가서 저녁에 다 가서 앉아 쟤도 이제 이쪽 와서 들어보니까 그 아침에 들을 때는 앞이 캄캄했는데 그게 뭐인 거 몰라서 앞이 캄캄했는데 들어보니까 딱 그랬거든 가서 뭐 하더나 이래 좀 물으려고 좀 근사한 걸 갖다 묻지. 내가 그거 가서 오늘 가서 그거 물었다가 괜히 우사만 봤다 이랬거든. 그럼 와 우사를 봤나 이랬거든. 그게 불려나 이랬거든. 그 물었더니 뜰 앞에 있는 잣나무 뜰 앞에 있는 잣나무지 무슨 나무가 뭐 많으냐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어디 오동나무더냐 뜰 앞에 있는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기가 막히가 하늘가 멍청하게 살아보더라 이기라. 그런데 며칠 후에 여기서 따라왔어. 이야기라면 전부 다 맞대요. 이 전부 다 맞대서 이 대단하다 이랬지. 이 사람도 이거 세상에 중들이야 이렇게 대단한가. 이 전부 다 내 말을 알아듣고 다 맞다 하니 내가 알기로는 이 진리라는 건 들으면 잘 모르게 돼 있는데 처음 내가 장님이 세상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맞다고 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줄 하고 쏘가 있는데 절로 한번 방문을 해달라면 갑자기 보기에는 막 참 절도 괜찮아요. 요새 같으면 한 10억 정도 몇억 나가는 절이야. 그러자 한 달쯤에는 무슨 시비가 생겼다고 막 그래. 가보니까 범어사 중들이 와있고 뭐 이래고 야구해. 그래 가보니까 그만 그 절을 갖다가 개인 사찰 돈을 주고 샀는데 꼬이 가지고 돈 10원도 안 받고 꼬이 가지고 막 어떤 놈들아 공짜로 그놈 중이 조업 있는 기라. 그래 와서 진정서를 내달아 왔는지 내려고 한번 읽어보라 이기라. 그 진정서 그 내용이 어떻게 생긴 게 아니라 저놈들이 내 절을 뺏다가 갔는지 그건 내가 준기요 일어나서 내용을 딱 분석해보니까 제가 무엇이 위원장이고 그 사람들은 위원이었는데 쟤는 사퇴해있는데 요것들이 막 그 절을 뺏다가 갔다 이렇게 있거든. 제가 위원장이고 그 위원인데 제가 사퇴를 했으니 그 위원장들이 다소 가격을 해서 양강 토도사에다 기증을 해비치면 뭐 그게 합법이지 무슨 또 불법이냐 말이요. 제가 그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 저쪽에서는 법률 상식이 있는 사기꾼이 했으니 얼마나 잘하실게요. 거기 야구진 지구 친척들 조정원 놈들 친척들이 이제 전부 다 무슨 위원이야. 무슨 위원인데 절을 갖다가 하는 수위원인데 전부 해놨는데 그걸 갖다 서로 요리요리 변호사 사무실에 재판을 요청하면은 이 판결이 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 그렇게 이게 위원장이 돼갖고 그러면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고리 했는데 서류를 쫙 맨달단 말이야. 도장을 그 서류에 찍어야 접수를 할 거 아니냐 법원에. 그러니까 도장 찍으라 이랬지. 그거 돈 200원도 안 하는데 가서 당신이 파서 찍으면 되지. 그건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또 도장방에 가서 너무 도장을 갖다 이름대로 그대로 갖다 딱 파서 찍었어. 찍어가지고 접수를 시켰단 말이야. 그래 놓게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제 법원에 가서 송사가 붙었는데 하는 말이 잘못된 사람들이 볼 때는 저쪽에는 돈을 가 있고 이무지한 놈인데 돈도 없는 기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요건 재판에 졌다. 그 형사가 이겼다 그래. 재판에 졌다 이랬어. 왜 졌습니까 이런 거. 아니 생각해 봐라. 도장은 네가 파다 찍었고 그 사람들은 도장도 안 찍으려는데 네가 도장방 가서 파서 찍었다고 생각해. 그렇다 이기라. 그럼 네가 억지로 안 하려는 사람들 거기다가 추진위원 해가지고 도장까지 네가 억지로 파다가 찍어서 서로를 그리 맨달아갖고 절 너가 가라.
오르북자가 되는 저를 네가 가라 하고 줬는데 그 찾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겠다. 그럴 게 아니고 길은 하나가 있다. 사람을 사서 괴롭히면은 내놓는다.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지능범한테 걸렸다. 넌 지능범한테 걸렸다. 이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힘으로 빼달아야 된다. 그럼 내가 양산 통로사 조신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 현역위원을 보내고 해서 이걸 좀 취소하게 해줄 거만. 그런데 그걸 하는데 7, 8억짜리 그걸 찾는 데는 돈이 돈천만원 드는 게라. 왜냐하면 아무리 친구가 그 양산군 국회의원 하고 있더라도 그 조신한테 보낼 때 이거 1대1이라 하면 야 이 사람아 야 내가 돈 100만원 자비라 해줄게. 니 막 가서 이야기 오늘 가서 받아오라 이라고 검찰청에 그 수사관을 하나 사가지고 그 주모자는 딱 잡아다가 이쪽 이야기를 충분히 사전 지식을 해가지고 정가조회부터 철저히 해가 니 이거 많이 해먹었지 하고 딱 잡아다 엮고 이래야 그 저리 돌아오는데 저쪽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이쪽에서는 가서 그냥 그 연루된 자는 순사가 와서 함부로 못 잡아갈 사회 저민 인사들이 막 한차 가서 말썽을 부리고 겁을 줘놔야 이 저리 다시 원대복귀를 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으니 그 법에다 맡기나 할게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그랬지. 이 어리숙은 자가 또 변호사 또 돈 벌이게 해주니 또 변호사 집에 또 뭐 농장이나 몇 개 사주겠네 이랬지.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찾는다고 법에 가서 말하라고 법으로 찾는다 가서 변호사한테 돈 줘야 되긴데 그 민사라는 거는 끄다가 돈 떨어지면 접이는 기거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연루된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는 불안하다는 거야. 변호사나 순사가 하는 말은 맞는 자신 있다. 이건 하면 된다지. 그래 돈을 주니까. 그래 하면 고맙다고 50만원 100만원 주거든. 그러니까 그건 돈 대먹는 재미에 하지만 뭐 돈 10원도 안 갖다 주는데 내가 뭐라고 그 거짓말 할깁니까? 1000만원 딱 딘대로 그대로 이야기. 지금도 저 지혜에서 한 달에 그 목탁지 갖고 돈 100만원 벌어가 계속 변호사 갖다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예. 예, 한 2년 동안. 내가 하는 말이 이런 어리석은 그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변호사 살림 살아주는 기요. 그만 돈 지금 그게 한 8억 정도 10억 정도 됐긴데 10억 갖다 바치고 달달이 또 고생하고 고생기라. 그건 내가 하는 이야기.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모르면 많은 것을 당한다. 그는 내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들은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겁을 준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지혜가 두려움이 대상이 되느냐 이야. 세상은 하나님 문제가 그렇게 얽혔으면 그렇게 푸는 수밖에 없는 기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갖다가 아는 자에게 물었으면 그대로 행하면 대번 돌아오는 거 아니냐 말이요. 근데 시간이 가서 그 찾기는 힘들어. 찾을 때 그 오래 그거 가지고 있겠나. 그것은 절이라는 것은 이 보면은 개인이 사고 팔고 못하게 돼 있어. 사고 팔게 못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등기가 영감 앞으로 먼저 죽은 영감 앞으로 돼 있다고. 그럼 저를 그 등기도 돈 주고 산 거는 그 절 건물 흐름이 넘어가는 거 제 아집 한 두 채 되고 그 건물만 샀거든. 제 앞으로 등기가 돼 있거든.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샀더라도 문서상 거식이 없는 게 그럴 때는 아무 소용이 해봤자 재판 저쪽에도 이거에 10억이나 걸려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법을 이 변호사한테 갖다 묻어보면은 그저 교만한 것들을 다 알고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거사겠어? 변호사는 절망적으로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더 가오더니 안 가올까 싶어서 항상 위안적으로 하지. 곧 이긴다. 아마 하면 상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기회를 구했을 때 사실을 이야기해 주니까 항상 겁을 준다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나타나게 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그걸 못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의 두려움을 준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날에 축복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황이 온다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옵니까? 금년이나 내년이나 하는 건 틀림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일을 통해서 일을 만들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더라도 그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면 되거든. 그러면 항상 일은 좀 있으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성숙시키고 준비하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한국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외국 자본 자유화가 돼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채 부족 현상 그게 다랬는지 전 대기업이 며칠 전 신문에 났어요. 현대, 삼성, 럭키, 쌍용, 성경 모든 대우 그룹이 외국 은행에다 차관 신청 도입을 정부에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건 형식이고 실제 그 돈 차관이 들어오면 정부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차관이 들어오면 그 돈은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교환이 돼서 한국은행 교환이 돼서 정부로 들어가고 그것이 외채 상환이나 이자 상환의 그 원인이 되니까 만일의 경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는 붕괴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술도 자기는 얻기 힘든다. 그리고 창업에도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하루빨리 손에 가서 봉답이라도 준비하고 그렇지 않고 정신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앞선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들보다는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들보다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게 내 말을 믿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활에 더욱 여러분의 진로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부성이도 왔지만 부고이가 일본에 혹시 기술 같은 거 살 수 있는 게 있는가 가봤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 기술로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기술 가지고 개발된 기술 가지고 이제 국제화 시대가 오는데 상품을 만들려면 국제화 시대가 오는데 신발 외에는 실제적으로 국제 경쟁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신발도 세계 제1은 못 되고 한 2, 3위 국가 정도는 수준이 한 3위 정도는 되거든. 한국 제품이 뭐 세계 최고로 보는 건 아니거든. 한 3위, 3, 4위 정도 되는데 뭐 신발 기술도 여럿이서 하나 잘 하면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지만 외국 같은 데 가서도 잡을 수 있고 이 나라에서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다른 기술자도 있는 것이 사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기술 정도라면 우리가 여기서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류가 존재하는 날, 이 시대가 존재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삶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모든 삶에 대해서 일자리를 항상 보장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뭐 처음 가노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해서 꼭 성공한다는 법은 없고 이러한 것이 자꾸 연결이 됨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자꾸 함으로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일이 성사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상업에 자신을 갖고 있느냐, 기술에 자신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사라도 짓겠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이야기는 틀림없어요. 뭐 내가 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파고가 오면 가난한 자와 없는 자가 똑같아요. 몇백억 부자나 몇백만 원짜리는 똑같은 평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신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라도 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100억짜리 부잣집 자식들 1000억짜리 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나면은 결국 그들이 제일 불쌍해요. 세상이 이제 그들을 또 축복하게 되지. 일을 하게 만들지. 시대를 그들에게 줘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뭐 이 시대에도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미래에도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자기 문제에 신경을 가져달라. 삶이 있고 나서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이고 두 번째는 그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깨달음이다.
그렇지 않아. 만일에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굶고는 배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굶고 숨도 안 쉬고 뭐 굶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렇게 내가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제인사 질문인데 자유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질문을 할 때 이 정확한 문제를 내야 돼. 자유, 구속. 우리 쉽게 말해서 철장 속에 이어놓으면 구속이고, 그 다음에 밖에서 자유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고, 타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구속이고, 그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지 뭐. 우리가 뭐 자유다. 그러니까 네가 내게 질문하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그래야 되지.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구속되지 않는 것은 자유고 얽매여 있지 않은 것은 자유다. 네가 구속되지 않고 남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얽매여 있지 않으면 그건 자유를 얻은 거 아니냐. 남에게 구속을 안 당했더라도 송아지가 꽃피를 목에다 감고 말똥에 매 있으면 그건 구속이거든.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 자기는 쭉 몰고 등선에 가서 풀을 뜯고 싶는데 집안 외양까지 탁 매 있으면 이건 구속이요. 아까 질문 박수태 씨 질문하셨는데 한 20년 후에 변화기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변화기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항상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현상의 주인은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기운의 조화예요. 이 기운이 망함으로 해서 중력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중력대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생기는 게 아니고 지진과 지각, 해일 현상이 일어나서 해일 현상이라는 것은 지각과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이 바다에 있는 물이 그냥 디비지거든. 디비지면은 그냥 이게 엄청난 물의 양이 이 디비지면 이 해일 현상이 몇백 미터, 몇천 미터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삽시간에 이런 하나의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는 흙 같은 게 새로운 것이 와서 덮이 비리면 결국 하나의 태초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운이 생성이 돼요. 하나의 새로운 기운이 생기는데 그게 우주가 변하면서 모든 하나의 그 우주가 천지가 이 창조될 때 우주가 깨어지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기운이 나와서 이러한 뭐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됐다. 그 이후에 하나의 법칙의 결과로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조물주가 나고 거기에서 세상이 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나에게 들은 적이 있죠. 바로 이런 반복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지가 아니고 하나의 지구의 반복이 하나의 천지가 갈라졌을 때 그런 현상과 똑같아. 그런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좀 더 정확성을 갖추어서 물어달라. 그러니까 정확성을 항상 갖추어서 물어달라. 이 대답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렇게 광범위한 대답은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한다. 내 대답이 미흡할 때는 그 관심이 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달라. 그런 큰 변화가 있었을 때 현재 그 시간까지 살고 있었던 인류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있던 인간의 몸속에는 의식이라는 기운이 존재하고 있지. 이 의식이 살아날 자는 살아나고 죽을 자는 죽는 그 변화기 속에서 대다수의 의식은 사라지는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의 의식을 생산해낸다 했지요.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 의식은 만들어진 의식은 또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몸을 가진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윤회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기에 오는 것은 매우 사소한 것 같지만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영원하게 존재하게 하는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하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그 밝은 자신의 그 운명, 하나의 그 자신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그러한 운명의 근원을 얻기 위해서 사실 여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얻는 것은 뭐 신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 속에 있으니 너희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기가 올 때 자기가 혼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마세요.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재해 속에 들어가면 생명 끝나요. 그러나 그 생명 속에는 항상 자신이 만들어가는 의식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이 기운은 새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의식이라는 자신이 만드는 의식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영혼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그 씨앗 속에서는 자신의 새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다시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새 생명으로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은 어떤 환경을 만나면 환경이라는 바탕을 그 기운은 진화되면서 자신이 태어날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 하나의 생명을 만들었어 생명 속으로 생명의 창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내가 계속 설명을 했지만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한 번도 세상에서 발표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먼저 궁금한 부분부터 계속 질문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추고 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근거로 해서 탐구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말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알아낸 결과는 일치하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할 수 있다. 그 저희들이 배운 지식으로는 과학자들이 그 지구의 나이를 뭐 한 45억 년 정도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역사시대 그 이전, 선사시대 그 이전에도 그런 큰 변화가 계속 있었어요. 예, 5,000년인가 6,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8,000년 후에 이런 변화가 또 옵니다. 그건 이미 변화는 주기적이다. 하나의 보리를 심었더니 보리가 언제쯤 돼서 심었는데 그 보리는 영원히 그 생명 피었다 때는 그 영원인 줄 알았지. 그러나 그 보리 시간이 가서 거기에서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자 그때는 죽었지.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의 그 결과 속에다가 만들어놓은 많은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는 생을 마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속에서는 자신이 다시 태어나지. 그런데 이러한 반복 현상이 존재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 반복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꼭 그 변하기 자체가 꼭 같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는 있지만 꼭 같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법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시간은 안 돼 있지. 그렇게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이되고 하나의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깨달았고 순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이 변하기는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특별한 예언자들이 와서 예언을 할 때는 대부분 들어맞았다는 것이다. 부처는 예수보다 1000년을 앞에 태어났기 때문에 3000년이라 말했고 결국 예수는 부처보다 1000년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2000년이라 말했다. 그것이 맞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또 예언자로 나타난 나로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연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가르침이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와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깨달아야 되고 책 속에 있는 책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 말란. 여러분들은 책은 하나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이해를 참고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참고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책 그 자체가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 속에 진실과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믿지 말라. 그리고 과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학자 그들 자신은 사실이 천년전의 비밀도 확실히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막 추측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영국에 가서도 가장 논쟁을 많이 UFO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랬어요. UFO 그 많은 문명이 발달되면 인간은 매우 정신적 약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 이건 우리가 이 세탁기, 수도, 공급, 세탁기, 그 다음 가스가 나오자 주부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스트레스거든. 그렇게는 뭐 우리는 쫓겨는 목욕하는 게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데는 막 에어로빅이라고 해가지고 거와서 목욕 한번 하고 몸 한 2시간 흔들고 가는 그게 일인 모양이라. 그런데 내가 하나 재미있는 걸 관찰한 것은 정신이 약할 때 몸이 같이 약하면 바란스가 맞아요.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 바란스가 안 맞으면은 거기에서 하나의 그 오거든.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약하면은 결국 몸에 이상이 생겨요. 몸에 막 비인이 생긴다고. 그런데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약하면은 그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놀고 잘 먹으니까 몸은 건강한데 요놈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정신이 안 쓰니까 이게 고여있는 물과 같아. 이 기운이 딱 엉켜있으니까 여기에서 기운이 자꾸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바란스가 약해지고 여기서 자꾸 이 바란스가 생기니까 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몸을 갖다가 막 한다고 그러면 미친 듯이 해갖고 땀을 좀 빼고 나면 이 바란스가 요쪽까지 되거든. 아, 그 에어로빅이라고 해서 참 좋구나. 이게 이 좋구나. 이런. 그 사람 잘 모르고 있어. 일을 해서. 이런 데 와서 법문을 듣고 일을 조금 깨달으면, 일 좀 열심히 하면, 그러면 평생 그런 거 안 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을 쓰고도 하기 싫고, 이런 데 와서 좋은 진리는 배우기 싫고, 그런게 여러 빅불이 없는 기라. 그렇게 거기 가서 만날 헛질을 해봐도 결과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렇게 항상 제일 약해진 거기에 바란스 맞춘다고 뛰어야 되는 거야. 그 1시간 뛰는 사람이 나중에 하면 2시간 뛰어야 되는 거야. 뛰어야 되는 거야. 조금 그리 하는 거야. 그걸 자꾸 오래 가나? 그거 많이 해봤자 12시간이나 이리가. 또 뒷날 되면 막 고리 아프지. 그렇게 또 모욕까지 뛰어가서 모욕하고 땀 빼고 기운을 좀 빼고 에너지 좀 소모시키고 막 또 그 뛰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반복 현상이죠. 어제도 물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은 근방에 사는 모양인데 평지를 안 오고 일부러 산을 저 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옵니까 하고 옆 사람이 물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자기 몸이 건강하다네. 그런데 그냥 평지를 오면은 막 기분이 찝찝하고 해서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는데. 예. 내가 하는 말은 그래도 정신을 쓰는 데가 없으면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해야 돼. 하루라도 안 하면 그만 못 견딘다 그러지.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산에 올라갔는데 비밀이 되나? 돼도 그런 된 일을 갖다가 집에서 젠장 맞을 거 연탄 구로마라도 한 구로마 100장 싣고 밀어주면 돈이 2,000원 생기는데 여기서 아파트에다가 5층에다가 100장을 꽂으면 돈이 약 2,000원 생기는데 뭘 나쁜 짓을 하고 있냐 이기라. 그 산 구석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는 에너지 소비나 연탄 100장 들고 5층에 오르내리는 게나 에너지 소비는 똑같거든. 그런데 일을 하면 돈이 2,000원 생기는데 그 짓을 하면 돈이 10원도 안 생기는 기라. 까먹기만 까먹는 기라. 그렇게 내가 하는 말. 사람들이 정신이 망하면은 일을 안 할래. 같은 노력을 하면서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은 일을 안 하니까 옳은 일을 안 하면 정신은 자꾸 퇴보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옳은 삶을 해서 정신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 그러니까 너무 정신을 많이 쓰면은 몸에 무리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몸을 너무 흡사하면은 정신에 무리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항상 이 바란스를 맞추면 돼요. 정신이 강한 자는 몸을 오래 써도 흡사를 해도 그것이 곧 병이 안 와요. 정신이 약한 자가 몸을 너무 흡사해버리면
바란스가 이리 돼 있는데, 지금 몸은 이리 되고 정신은 이리 돼 있는 기라.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제일 좋은데, 너무 써서 요래 되면은, 그만, 물이 오지. 세상은 하나님, 이 뜻이라는 건 저울 같지 않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울 하나 갖다 놓고, 요 정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평균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고, 어떻게 저울이 평균대에 서는가, 그거 한번 원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물감 갖다 놓고 섞어보고, 그거에서 어떻게 해서 색이, 이런 색이 나오고, 좋은 색이 나오고, 어두운 색이 나오고, 반듯 색이 나오는가, 이런 거 한번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땅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열매가 나오는가, 이런 것만 알면은 반복 현상에 대해서 원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 속에서 이해가 터득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남을 충분히 가르치고 남을 위해서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도우는 것은 내 좋으라 도우는 게 남 좋으라 도우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땅에다 걸음을 여면은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걸음을 여면 거기서 땅이 기름져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데 내가 땅에서 먹고 나면은 저 좋은 열매가 안 열려. 그게 내 친구 하나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했는데 요번 또 나온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야. 야, 니 시이라 해야 시이라. 꼴 나온다. 이제 동정이가 좀, 동정도 하시네. 시이라. 왜 내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땅을 이용해야죠. 두 번, 세 번은 이용을 하면 자꾸 그 땅이 나빠져. 그 결과가 자꾸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꿔줘야 돼. 네가 가꾸지 않았는데 거기서 어찌 좋은 열매가 계속 나오겠느냐,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 그러니까 자연이나 사람이나 모든 법칙은 동일선상에서 계산은, 수학 계산은 똑같아. 수학은 같거든. 동양 수학이나 서양 수학이나 똑같아요. 어린애가 계산하는 법이나 어른이 계산하는 거냐, 국어는 81, 이 계산은 어린애가 할 때도 81이 나오고, 그 수학을 아는 자가 어른이 해도 81이 나오는 게야. 그 만약에 82가 나왔다면 그건 어른이 했건 아가 했건 틀린 점이야. 바로 그게. 이게 모든 법칙은, 하나의 법칙은 항상 불변하는 것이 법칙이다. 변했다면 그것은 조작이야. 네,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상업이나 기술 면에서 남보다 뛰어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상업이나 기술 면에서 남보다 뛰어나려면 먼저 의식이 좋아야 돼. 의식이 밝아야 돼. 의식이 밝아야. 정신이 좋아야 상업과 기술 면에서 뛰어날 수 있지. 이제 여기 오래 온 사람들은 정신이, 여러분들은 몰라요. 항상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없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정신은 사실 일반 사람은 변화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혼자 앉아서 보면 여러분 자신이 매우 세상 힘들다는 걸 나도 느껴요. 왜냐면 나도 세상에서 최고라고 항상 말하는, 나도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머리에 몸은 건강한데 정신 안 쓰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스트레스가 오는데, 스트레스가 오면 가만히 내가 스트레스가 와서 나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참말로 답답한데,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하도 패도 뛰보지, 재수 팬거 그놈을 내가 두 가지 패 뛰는 것 뿐이 모르는데 그놈을 열심히 뛰보지, 뛰봐도 보직한 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나는 거지. 그래서 나를 보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러하니까 일이 있더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느냐, 이 숙제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걸 추진하라. 그리고 먼저 부족함이 없는 자신이 존재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의 남 앞에 서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크게 축복할 것이다. 법칙이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최고로 축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성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하나의 가르침으로서 일생을 소유했고,